안녕하세요. 1편과 2편의 차이점은 머리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류 전형을 보시면 그 거의 앞 페이지 대부분은 이 영농 계획서에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영농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뼈대 부분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목에 맞춰서 작성하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5개년 영농 계획서, 이게 양식의 지침의 뒷부분에 보면은 서식이 있죠.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장목을 포도로 했어요. 일단 저는 포도라는 장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목에 맞춰서. 그래서 일단 영농 유형에 보면은 주품목과 부품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품목으로 위주로 그냥 적었는데요. 그래서 주품목에도 부품목을 적어야 된다는 이 블랭크를 채워야 되는 압박감에 그냥 품종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작년에 홍주 시드리스라는 품종이 막 부상했거든요. 샤인머스켓 이후로. 그래서 홍주 시드리스, 그리고 스텔라 샤인머스켓 해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1년차 때는 1명, 2년차 때는 뭐 7, 8월에 2명, 5명, 5명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도록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농지 규모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바꿔주는 게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가신 다음에 평수 계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1000평을 그때 제가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3300인데 제가 1010평을 잡았나? 아무튼 제가 뒤에 숫자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로 했었던 것 같아요. 1004였나 1003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3357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여기 단위가 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5년차 때는 1650평을 더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5007제곱미터라고 작성을 했고요. 일단 가축이나 사육 이런 부분은 안 하시면 블랭크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소유지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저는 남원시로 기농기촌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그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플들 보면은 거기에 뭐 지역이라든지 면 단위, 그 다음에 리 단위를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땅 이게 클릭하면 얼마 이렇게 뭐 판매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부동산 어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길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거에서 어디면 어디리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운봉읍 말고 이놀면에 지금 땅을 구매하긴 했는데 지목은 답, 장목은 포도. 그다음에 작물 재배 시설은 여기서 제가 여기는 채우면 블랭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채우면 돼요. 그래서 비가림막 시설은 1년차 때 하고 스마트팜 시설은 2년차 때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작성을 했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좀 현실성 있게 그 뒤에 자금이랑도 이렇게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자부담이 있고 정책 융자금을 얼마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평당 이제 10만 원으로 정도로 잡아서 1억 5천 정도로 잡았는데요. 1억 5천 5백으로. 그래서 자부담 3천만 원을 가지고 정책 자원금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이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 시설은 1억. 그래서 융자금은 3억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 3억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4천만 원에 융자금은 3억. 그래서 3억 4천으로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파란색으로 보시는 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지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농업계 나오셨으면 뭐 농업계 뭐 학과명 쓰시고 언제부터 언제 졸업했는지, 그래서 몇 학점 이수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교육 포탈 이런 데 가셔가지고
포도회 몇 건 이렇게 해서 기간은 어느 있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원과 이제 농업 관련 공공기관 다녔던 거 이용해서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관련된 자격증을 농업 100% 관련 아니지만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농업에 관련된다고 생각한 자격증들 작성을 했었고요. 판매 마케팅 계획은 이제 제가 예정이잖아요. 예정자니까 몇 % 비율로 해봐야겠다 이런 거 좀 계획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장애 및 위협 요인 관리 계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부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제가 굵은 뼈대를 써놨거든요. 이 뼈대 참고하셔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포도 농사에 적합한 농지 성정이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작물 재배 기술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노동력의 부족 및 인력 관리 경험 부족, 초기 판매 시장 및 판로 확보 어려움 이런 걸로 내부 요인을 뽑았고요. 그래서 적합한 농지에서 대응 방안으로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대학교 포도반에 자문을 하겠다. 그래서 뭐 선도농가 실습 및 자문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몇 가지 넣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려고 제가 실제로 농업인 대학교에 등록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뭐라도 한 줄 다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인 대학교 WPA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실습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준 명인한테 가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는 전문적인 교육인데요. 그것도 제가 들었고요. 또 멘토 멘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청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도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난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정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고 농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런 거를 여기 녹여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서는 위험 요인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장 경영의 불안정성, 뭐 경쟁력, 기후 이상, 뭐 원주민의 갈등 이거를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 관련 훈련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장목은 이제 포도하니까 원예 뭐 이런 쪽이나 여성 친환경 농기계, 뭐 재배 기술, WPA 교육, 이행 방안 이렇게 적고 경영 관리도 이거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뭐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몇 년차 때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마케팅 부분, 유통, 홍보 이런 것도 작성을 했었고요. 일단은 영농 동기는 자신들의 스토리를 녹여야 되니까 제 거를 공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작물의 성분에 대한 연구하고 농민의 다양한 성분을 분석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싶다. 뭐 발효 과정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실험실에서 이런 연구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더 잘 양조 과정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고 전공자로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목표 의식까지 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영농 동기에 썼던 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이었어요. 그래서 서류에 보면은 지역 공동체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해가지고 이 부분을 썼던 건데요. 그래서 4H의 청년 농업인 단체에서 4H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4H에 가입하여 소통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좋은 대표 지역 특산물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매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크게 저는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4H는 실제로 지금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제가 썼던 거 첫 번째 굵직한 꼭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초적인 포도 영농 기술 습득하고 경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 여기서 온라인 교육 저 농업 계열이 나가기 때문에
수료를 안 해도 10점을 가져가였는데 온라인 교육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 교육 자료를 제가 정리했었던 거, 그리고 신구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멘토멘티 사업을 신청했던 거, 이 노력들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독립 경영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농업인 대학교를 가서 포도반이 개설되어서 여기 지원했고, 여기서 이제 기술원에 있는 연구사분들과 이제 자문도 구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농산물의 이제 성분을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의 기능성 성분을 직접 분석을 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포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에서 부가가치 있고 기능성이라고 하면은 뭐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이제 간단히 제가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경영 계획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 방향 1번, 그래서 기능성, 간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겠다. 매년 생육 시기별 제가 할 수 있는 걸 녹인 거죠. 저만의 스토리고 저만의 장기를 넣은 거죠.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농장 데이터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문성을 기반한 와인 생산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표를 어떤 다른 유튜버 분이 이 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감명을 받고 이 표를 비슷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차, 2년차, 4년차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뭐 토지 매입은 얼마나 하고 비가림막으로 이렇게 시공하고 이때 뭘 하고 해서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거를 목표 부분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조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매는 얼마, 시설 자금은 얼마, 이거는 뭐 기농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한번 시도해 보겠다. 뭐 여기선 체험농장 한 1천만 원, 1천만 원, 뭐 자본 및 보조 사업을 활용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작성하면 되실 것 같고요. 생산 기술 역량 제고, 이 부분은 뭐 농업인 대학 입학했고, 뭐 현장 WPA 교육했고, 멘토멘티 사업했고, 지역 4H 가입하고, 이런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교육은 어떤 교육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서 뭐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뭐 다른 품종을 더 심어본다든지, 뭐 2차 산업으로 뭘 준비해본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장목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로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농협 공판장, 공통 출하, 뭐 네이버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녹여가지고 작성하시면 충분히 한두 줄씩 여러분 장목에 맞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액 및 수익 목표 이 표도 작성을 해봤는데요. 뭐 20년차 처음에 이 부분이 작성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너무 몰랐어가지고 청년 후계농 검색해서 되신 분한테 무작정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 선생님이 진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그 선생님 성함이 송현성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열심히 여기서 뭔가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니까 뭔가 칭찬합니다 느낌으로 항상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제가 자료를 물어봤던 게, 이런 포도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수익을 알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 실제 농장에 전화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검색하시면 되냐면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자료집. 그래서 소득 자료집을 한번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장목에 대해서 이렇게 싹 나와요. 이렇게 해서 19년 농산물 소득 자료집,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가셔가지고 이 소득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소득 자료집에 들어가 보시면, 만약에 제가 포도잖아요. 노지 포도가 있고 시설 과수 시설 포도가 있죠. 그러면은 경영비가 얼마고 500만 원이네요. 10아르당 총수익
300평이죠. 300평이니까 1000평이라고 하면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3,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3, 4천도 사실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캔베럴리는 한 2,500, 3천 정도 나오고 샤인머스켓은 진짜 잘하면은 1억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저는 1년차 때는 수입이 없고 2년차 때도 조금만 수확해야지 이 나무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재배할 걸 각오로 하고 500, 3년차 때는 5,000원으로 잡고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저 포도 재배 대내외 환경 분석을 위해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거 더 나아가서 5개년 이후의 계획까지 넣었어요. 왜냐면 서류 항목에 보면 5개년 이후에도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이 사람이 뭐 이런 항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렇게 계획을 저는 세워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취직할 때도 이력서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막 자격증 따고 뭐 어디 인턴 가고 뭐 수련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분야는 농업 분야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실제적으로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농업인 대학교에 직접 간다거나 뭐 기술센터에 있는 멘토멘티 농업 창업자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WPL 교육이라는 그 명인한테서 그런 직접적인 테크닉이라든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수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계획서에 녹임으로써 내가 이런 준비를 했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줄 한 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사위원분들도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농업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거를 잘 녹이셔가지고 작성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저처럼 예비자인 경우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쓰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까지 다 이제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나고 이게 좀 괜찮다 하면 면접까지도 한번 제가 리스트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질문이랑 답안이랑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